자,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볼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우선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랑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더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이거를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는이니까 OR로 표현할 수 있겠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 때고 또는으로 연결될 때예요. 자,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 OR 우리 어디서 배웠지? 집합의 연산에서 배웠지. 또는은 집합 기호로 합집합일까 교집합일까? 합집합이었지. A 합집합 B. 이것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했더라? A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 더하고 교집합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 하나 빼줬었지. 여기 한 겹, 여기도 한 겹. 이 중간에 총 두 겹이니까 한 겹만 빼줘야겠죠. 한 겹, 한 겹, 한 겹씩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될 때는 합의 법칙을 쓰고 겹치는 부분은 빼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2까지 자연수 중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 3의 배수 12 여기고 4의 배수는 자, 그럼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두 개 합집합하면요 12 한 번만 적겠지. 그래서 총 6개입니다. 이걸 합의 법칙 계산으로 한번 해보면 3의 배수는 12까지 총 4개 들어가죠. 3, 4, 10이니까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4까지 총 4가지. 4의 배수는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3까지 총 3가지.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덧셈하고 대신 겹치는 게 3과 4의 공배수인 12의 배수지. 요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6개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합의 법칙은 용도가 어디에 쓰이냐면 분류할 때 쓰여요. 정말 중요해. 문제에서 분류할 때 쓰입니다. 이때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빠짐없이 분류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분류할 때 합의 법칙 사용하는 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속하여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이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꼭 같은 시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조금 시간차가 나더라도 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연달아 일어날 때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요. 그리고는 AND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합의 법칙은 또는이고요. 곱의 법칙은 그리고 연달아 이런 말이 있으면 곱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고요. 동전은 앞, 뒤로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써볼까? 주사위 1 나오고 동전 앞 나오는 경우, 주사위 1 나오고 동전 뒤 나오는 경우,
주사위 2 나오고 동전 앞 나오는 경우, 주사위 2 나오고 동전 뒤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6 나오고 앞 나오는 경우, 6 나오고 뒤 나오는 경우, 이때 두 가지, 이때도 두 가지, 총 두 가지씩 6번이죠. 그래서 12가지가 됩니다. 이거를 곱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면, 곱의 법칙은 얘네 둘을 따로 끊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때 주사위의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뒤로 2가지지. 둘이 던지면 동시에 일어나죠. 곱합니다. 12가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쓰고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다. 예제 3번 볼게요.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 자, 이거 원래라면 하나하나 전개해야 되지. 전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개했지? 여기서 앞에 괄호에서 하나 뽑고 뒤에 괄호에서 하나 뽑아서 둘이 곱해서 전개했었죠. 그러면 앞에서 내가 앞 괄호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또는 B 2가지고요. 뒤의 괄호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 Y, C니까 3가지지. 이거 택하고 요거 택해서 곱하는 거니까 둘이 동시에 선택해서 곱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서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항의 개수는 6개입니다. 이것도 볼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면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나오겠지.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래. 자, 앞에 올 수 있는 거 0은 못 오죠. 맨 앞에 0은 못 오니까 2, 4, 6, 8 10은 못 오니까. 그래서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고요. 뒤에는 1의 자리에는 홀수인 자연수가 나온대. 총 5가지지.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서 총 20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 대표 문제를 알아볼게. 우선 대표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 금액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볼게.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을 지불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불하는 금액은 500원 한 가지지. 하지만 지불 방법은 어떻게 돼? 지불 방법은 100원짜리를 5개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를 하나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로도 낼 수 있고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2개 여러 가지 지불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 100원짜리 5개와 500원짜리 2개로 낼 수 있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때 지불한다라는 거는 0원 내는 것은 0원을 내는 경우는 빼주세요.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되니까. 자, 우선 지불 금액이랑 지불 방법 중에서 지불 방법부터 먼저 구해볼게.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은 100원짜리가 5개 있죠. 그러면 1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100원을 하나도 안 낼 수가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고 4개 낼 수도 있고 5개 다 낼 수가 있어서 총 100원으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그리고 500원짜리도
두 개니까 500원 하나도 안 내는 경우가 있고요. 한 개 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개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럼 총 세 가지야.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즉 100원짜리 하나 내고 500원짜리 두 개 낼 수도 있고요. 100원짜리 세 개 내고 500원짜리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 요거 둘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18가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 빵개 내는 경우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100원짜리도 빵개, 500원짜리도 빵개 내는 경우는 빼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0원 내는 경우를 빼줘서 17가지가 나와요. 지불 방법은 그렇게 되고요. 지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불 금액은 지금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한 개와 100원짜리 5개를 생각을 해볼게. 이때는 지불 금액이 어떻게 될까? 다 써볼게.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하나로 나오겠죠? 700원, 500 하나, 100원 두 개, 800, 900, 1000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그런데 이 금액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냥 요 500원짜리가 100원 5개로 돼서 총 100원짜리 10개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지. 100원 하나 내는 경우, 두 개 내는 경우, 세 개 내는 경우 해서 총 10개 내는 경우.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개예요. 그러면 이때 지불하는 금액, 지불 금액을 구할 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큰 단위 동전과 작은 단위 동전이 겹치면요. 즉 100원짜리 5개 모으면 500원짜리가 되죠. 이렇게 겹쳐지면 큰 단위를 작은 금액 단위, 즉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5개로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단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이 서로 겹칠 때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한 개와 100원짜리 두 개, 얘네를 보면 100원, 200원,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금액이 500원, 600원, 700원이지. 얘네는 요거를 100원짜리로 바꿔서 생각하면 안 돼요. 300, 400원이 없잖아, 그치? 이거는 100원짜리를 아무리 모아도 큰 단위로 겹쳐지지 않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큰 단위 금액이 작은 단위 금액으로 겹쳐질 때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안 겹쳐질 때는 지불 금액이랑 지불 방법이랑 똑같아. 볼까? 5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죠. 빵개 한 개, 그쵸? 1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가지죠. 그런 다음에 하나도 안 내는 경우 빼면 5가지.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 5가지 똑같죠. 하지만 작은 단위가 모아서 큰 단위로 겹쳐질 때는 이거 지불 방법 한번 볼게요. 500원짜리는 하나니까 빵개 한 개, 두 가지 경우고요. 100원짜리는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가지죠. 거기서 빵개 내는 한 가지 빼면 11가지가 나와야 돼. 하지만 지불 금액은 총 10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질 때는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달라지니까 지불 금액을 구할 때는 큰 단위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의 지불 금액을 한번 볼게요.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는데 100원짜리 5개 모으면 500원짜리로 겹쳐지지. 겹쳐지니까 지불 금액을 구할 때는 500원짜리 2개를 뭐로 바꿀까? 100원짜리 10개로 바꿔요. 그러면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5개였는데 요거 2개 합해서 총 100원짜리가 15개가 되겠지. 그럼 지불 금액은 어떻게 될까? 총 100원짜리 1개, 2개, 3개, 4개 해서 15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지불 금액은 15가지가 됩니다. 아까 지불 방법은 요거 6가지, 요거 3가지, 빼기 1, 17가지였죠. 바로 밑에 거 볼게. 자, 이제는 동전의 종류가 더 많아졌지. 우선 지불 방법부터 볼게요. 지불 방법. 1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죠.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가지고요. 5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빵개 1개, 2개, 3가지고요. 1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빵개 1개, 2개, 3개, 4가지죠. 동시에 일어나고요. 3개 다 하나도 안 내는 경우 1개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60 빼기 1, 59가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불 금액은 우선 겹치는 금액이 있는가 볼까? 10원짜리는 아무리 모아도 50원으로 안 겹쳐지죠? 50원짜리는 겹쳐지지. 그러면 얘네 2개가 겹쳐지니까 겹쳐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큰 단위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라. 즉 100원짜리 3개 300원이니까 이거는 50원짜리 6개가 되겠죠. 그럼 총 10원짜리는 4개가 되고요. 50원짜리는 2개 6개 8개가 되지. 그래서 1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고요. 5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는 빵개 1개, 2개에서 8개까지니까 9가지죠. 여기서 둘 다 안 내는 경우 하나 뺍니다. 45 빼기 1이라서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는 44가지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문제를 보겠습니다. 6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좀 간단한 숫자부터 먼저 해볼게요. 6의 약수라는 거는 곱해서 6이 되는 수죠. 곱해서 6이 되는 수를 구하려면 소인수 분해부터 하세요.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를 해야 풀립니다. 자, 그럼 6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지 2 1개, 3 1개예요. 자, 그럼 6의 약수를 쌤이 한번 일일이 써볼게. 우선 1, 2, 3, 6인데 1은 2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3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2는요 2 하나, 3 안 들어간 거. 3은 2 안 들어가고 3 하나 들어가고 6은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지. 자, 그러면 이 6의 약수는 2가 하나까지 있으니까 조금 아래 있을까? 2가 빵개 1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2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랑 2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 3도 하나 있으니까 3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와 하나 들어가는 경우 있지. 그러면 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3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해서 총 4개. 이게 약수의 개수가 되죠. 중학교 때는 요 소인수 분해에서 지수 플러스 1,
소인수분해에서 지수 플러스 1 요걸로 했을 거예요. 근데 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로 3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 알아보자. 약수의 총합은 얘네를 싹 다 더해야 되죠. 그럼 요 아래 것들을 싹 다 더할 건데, 그럼 얘네를 보니까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얘네를 일식을 전개했다라고 보면 되거든. 2의 0승, 2의 1승 더한 거랑 3의 0승, 3의 1승 이렇게 둘이 더한 거를 두 개를 곱할 때 이렇게 곱하면 얘, 이렇게 곱하면 요거, 이렇게 곱하면 이거, 이렇게 곱하면 이거죠. 그치? 이걸 하나씩 전개한 게 얘네잖아.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써서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0승부터 쭉 2의 1승까지 3의 1승까지 써서 계산을 해주면 약수의 총합이 나와요. 12도 똑같이 해볼까요? 12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2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총 몇 가지? 총 3가지. 3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총 2가지. 그래서 3가지, 2가지 총 6개가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약수의 총합은요 2의 0승부터 2의 2승까지, 얘는 3의 0승부터 3의 1승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지. 얘도 할 수 있겠죠. 60의 약수 개수와 약수 총합. 60은 얘 몇 가지? 0, 1, 2 3가지. 얘는 몇 가지? 0, 1 2가지. 얘는 빵개 1개 2가지. 약수의 개수 12개. 그럼 약수의 총합은요 2의 0승부터 2의 2승까지 되고요 3의 1승까지 되고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골라내서 곱하면 약수가 되거든. 하나하나 전개하면 약수가 되는데 그 총합은 결국 이거 싹 다 더해서 곱한 거랑 같으니까 168이 되겠네요. 자, 대표 1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우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일까? 하나는 파란색 주사위, 하나는 빨간색 주사위라고 해봐. 파란색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죠. 빨간색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죠.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36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다 쓰면 앞에 걸 파란색, 뒤에 거를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면 1 나올 때 1 나오고 1 나올 때 2 나오고 해서 1 나올 때 6 나오고 파란색이 1일 때 총 6가지지. 파란색이 2일 때도 6가지.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총 6개 나와서 36가지겠죠. 그런데 두 눈의 수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이런 거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잘 분류를 해주세요. 합해서 4가 되는 경우, 합해서 8이 되는 경우, 합해서 12가 되는 경우까지 있겠지. 왜냐? 가장 큰 수가 6이니까 6 더하기 6, 12가 가장 큰 수거든. 합해서 4가 되는 경우 뭐 있을까? 앞에 게 1, 뒤에 게 3,
앞에 게 2, 뒤에 게 2, 앞에 게 3, 뒤에 거 1. 이렇게. 얘는요 1, 7 안 되고요. 2, 6, 3, 5, 4, 4, 5, 3, 6, 2. 얘는 6, 6. 세 가지 경우, 다섯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가 되는 경우 또는 8이 되는 경우 또는 12가 되는 경우 또는으로 분류했죠. 또는으로 연결될 때는 분류한 거를 다 더해줍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 9가지가 됩니다. 대표 2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곱해서 짝수인 경우부터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곱해서 짝수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짝수 곱하기 홀수인 경우, 홀수 곱하기 짝수인 경우, 짝수 곱하기 짝수인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 게 짝수고 뒤에 게 홀수인 경우 뭐 있을까? 앞에 게 짝수, 물론 하나하나 다 써도 되지만 앞에 게 짝수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세 가지예요. 뒤에 게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1, 3, 5 세 가지지. 쌤이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얘네 둘이 곱해서 짝수가 나온다. 앞에 게 짝수 나오는 경우 세 가지, 뒤에 게 홀수 나오는 경우 세 가지. 둘이 어때? 동시에 일어나죠? 또는으로 연결된 거 아니지? 앞에 게 짝수이고 뒤에 게 홀수죠. 그리고로 연결되죠? 둘이 곱셈합니다. 9가지. 이때도 앞에 게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 세 가지, 뒤에 게 짝수 나오는 경우의 수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나니까 9가지. 앞에 게 짝수 일어나는 경우의 수 세 가지, 뒤에 짝수 나오는 경우의 수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나니까 9가지. 쌤이 이렇게 분류한 거는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분류한 거는 둘이 얘네를 다 덧셈합니다. 그래서 총 27가지가 나와요. 요거를 다르게 계산하면 이게 경우가 너무 많잖아. 요거 반대가 뭐지? 뭐를 더 첨가하면 전체가 될까요? 둘 다 홀수 나오는 경우를 첨가하면 이게 전체가 다 완성이 되지. 그러면 차라리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그치? 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한 개의 주사위 2번 던지니까 처음 던질 때 경우의 수 6가지, 2번 던질 때 경우의 수 6가지. 둘이 연달아 일어나죠. 총 36가지예요.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나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2가지 경우 다 알고 있어야겠지. 자, 많이 나오는 문제죠. 도로 길찾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대.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 자, 첫 번째 A에서 C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죠.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죠. 둘이 연달아 일어나죠. 4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한번 분류해 볼게요. A에서 C 거쳐서 B 가는 경우의 수랑 A에서
D 거쳐서 B 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다. 자, 이때는 아까 구했죠.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C에서 B로 2가지, 연달아 일어나니까 4가지. 요거는요, A에서 D로 가는 거 3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연달아 일어나니까 곱해서 9가지. 요거 또는 요거죠. 이렇게 가거나 또는 요렇게 가거나 또는으로 분류했으니까 둘이 더해서 총 1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수 개수랑 약수 총합, 우리 아까 연습했던 게 나왔네요. 요거 스스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 약수 개수랑 약수 총합을 하려면 먼저 소인수 분해부터 해줘야겠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제곱, 약수 개수. 자, 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0, 1, 2 3가지, 3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0, 1, 2, 3 4가지, 12개. 약수의 총합은 계산해주면 되겠죠. 5번 넘어갈게요.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여라. 요런 거는 하나하나 해봐야 돼. 경우의 수에서는 만약 안 풀린다 하면 하나하나 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얘네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식으로 계산할 수 없어.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데, 이때 이 개수, 요 정수에서 요 개수 절대값이 큰 미지수부터 정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그러니까 여기 3x 개수가 가장 크죠. 그래서 x부터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x가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3, 3은 9 더하기 2인데, 그러면 2y 더하기 z가 2가 되려면 자연수 아무리 작은 걸 넣어도 3이죠. 이게 될 수 없어. 그래서 x가 2인 경우까지만 구해볼게요. x가 3부터는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 x가 1이면 2y 더하기 z는 뭐가 될까?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개수가 큰 y를 정해주는 거야. y가 1이면 z는 6이고요. y가 2면 z는 4, y가 3이면 z는 2, y가 4가 되면 z가 0이라서 자연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x가 1일 때 yz가 이렇게 됩니다. 총 3가지죠. x가 2일 때는 2y 더하기 z가 요 값이 6이므로 2y 더하기 z는 5가 돼요. 그럼 y가 1일 때 z는 3, y가 2일 때 z는 1. 여기까지 되겠죠. 2가지. x가 1이 되는 경우 또는 2가 되는 경우 분류가 됐죠. 둘이 더합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와요.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혹시 겹쳐지는 금액이 있을까? 부터 체크부터 해볼까? 10원짜리는 아무리 모아도 50원짜리가 되지 않아요. 4개까지밖에 없으니까 50원짜리는 100원짜리랑 겹쳐지지. 요거 2개가 겹쳐지네. 그치? 나중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구할 때 100원짜리 3개를 50원짜리 6개로 바꿔서 총 40원짜리 4개랑, 아이고 40원짜리래, 10원짜리
4개랑 50원짜리 2개랑 6개랑 합해서 8개.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가지. 50원짜리는 0개, 하나, 2개, 3가지. 100원짜리는 0개, 하나, 2개, 3개, 4가지. 해서 60까지 하면 큰일 나죠. 지불한다라는 거는 0원을 지불하는 경우 제외하는 거니까 빼기 1 해서 60 빼기 1 59가지가 됩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1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고요. 5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고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고 0원 지불하는 거 빼주면 44가지가 되겠죠. 오른쪽 그림의 ABCD 4개의 영역을 빨강, 파랑, 노랑, 초록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것을 칠하여 구별하려고 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 자, 그럼 먼저 얘네 중에서 가장 먼저 칠해야 될 거 알파벳 순서대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은 인접하는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먼저 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접하는 영역이 가장 많은 거 B겠죠? A, C, D랑 다 지금 인접되어 있지. 그래서 B부터 칠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B부터 그 다음 거는 별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B, C, D, A 요 순서로 한번 칠해 볼게요. 우선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처음 칠하는 거니까 총 4가지죠. 그런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색 빼고 나머지 3가지겠죠.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거 2개 빼고 2가지겠죠. 요건 그냥 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색칠해 본 거야. 자, 그럼 마지막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노란색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B에 칠한 것만 피하면 돼요. 즉 A에 빨간색을 칠해도 되고요. 파란색을 칠해도 돼요. 노란색을 칠해도 되고요. 그래서 인접한 것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다 곱해주면 되겠죠. 72가지가 되겠네요. 대표 8번 볼게요. 이게 마지막 문제일까? 그렇네. 5장의 카드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5개의 상자와 상자가 이렇게 5가지가 있대. 그리고 1, 2, 3, 4, 5가 적힌 공이 5개가 있대요. 각 상자마다 각각 한 개씩 공을 임의로 넣을 때 이 공들은 모양은 같아도 다 다른 공이죠.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이때 단 하나의 상자에만 상자에 붙어있는 카드에 적힌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한 개의 상자만 그 숫자랑 같은 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규칙성을 잡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규칙성 찾기 힘든 경우는 수영도나 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 상자 1이랑 공 1이랑 연결된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상자는 1, 2, 3, 4, 5 상자가 있죠. 1은 상자 1에는 공 1이 들어갔어요. 그럼 상자 2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공은 뭐가 있을까? 2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 상자는 이렇게 쌤이 네모칸을 칠게요. 2라는 상자 안에는 공 3이 들어갈 수 있고 4라는 공이 들어갈 수 있고 5라는 공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자, 이때 3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요. 2 들어갈 수 있고요. 3은 못 들어가고 1, 3은 이미 들어가서 못 써요. 그 다음에 4,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 4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 2, 3 빼고 4 남았는데 4 못 들어가고 5 들어가고 그럼 자동으로 4 들어가고 자, 이때는 1, 3, 4 썼으니까 2, 5 남았네요. 2, 5 이렇게 못 쓰죠. 5 안에 5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5,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때는 1, 3, 5 썼으니까 남은 게 2, 4죠. 2, 4 할 때 4, 2는 못 쓰니까 2, 4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자, 이때는 1, 4 썼으니까 3에 쓸 수 있는 거 2, 3은 못 쓰고요. 4 못 쓰고요. 5 이렇게 두 가지지. 자, 1, 4, 2 썼으니까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3, 5 3, 5가 남았는데 5를 여기다 못 쓰니까 5, 3 이렇게 쓸 수 있고 1, 4, 5 남은 거는 1, 2죠. 1, 2 남은 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거꾸로도 쓸 수 있어요. 자, 마지막 5 남은 거는 1, 5 나머지는 2, 3, 4지. 그러면 2, 3 못 쓰고 4. 자, 그럼 1, 2, 5니까 남은 거는 3, 4죠. 그러면 여기다 3 쓰고 여기다 4 쓸 수밖에 없겠네. 1, 5, 4 썼으니까 남은 거는 2, 3이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총 몇 가지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가지예요. 1이 1에 연결될 때 요거 9가지인데 그럼 2가 2에 연결될 때도 똑같은 방식이겠지. 여기에 2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1, 3, 4, 5 똑같아요. 여기 2 대신 1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결국 얘도 9가지 얘도 9가지 다 9가지니까 9가지인 게 총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45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스스로 풀기 다 풀어서 한번 내볼게요.